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 미니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김현욱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모델 경량화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제이마플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이 이미지는 그 제 포트폴리오 페이지고요. 이 옥스다 페이지에 가면 제가 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고민해 왔고 그리고 그 고민하고 나서 뭐 하고 싶은 걸 결정하고 진행하고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제가 뭐 고민하고 선택했던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니모에서 했던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니모가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말씀드린 후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부 때 전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웹 개발자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웹 기반 모금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 좀 고객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고객 맞춤형 어떤 추천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 내에서 그때 당시엔 좀 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뭔가 이 맞춤형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 좀 추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저는 그때 신약 후보군을 추천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 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약물과 어떤 단백질이 있으면 약물과 단백질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피처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둘을 컨캣해서 이 둘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이런 것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델의 결과로 상호작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그 약물들이 이제 신약 후보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는 약물과 단백질들을 이제 이런 단백질들을 이런 시퀀셜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보다 좀 더 눈에 보이는 어떤 비전 데이터를 좀 더 다루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아이페리 모두 연구소에서 하는 아이페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활용하여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또 이번에는 메디컬 이미지를 다루게 됐었는데 저는 좀 더 이런 메디컬 이미지 말고 좀 더 일상적인 데이터 우리가 눈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좀 더 어려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트래킹과 같은 그런 태스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지 알아보다가 이제 모두 연구소에서 하는 그 미니모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거기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선택해서 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CCTV 영상 내에서 그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한다던가 추출한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드론 영상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라는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하면서 어, 재밌었고, 그리고 이 드론 영상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하면서 드론 영상을 다루는 일에 좀 더 관심이 생겼고, 그 연장선으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제이마플에 지원해서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미니모에서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미니모에서 했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미니모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니모는 모드의 연구소에서 하는 개비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이제 AI 분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고 그 일들을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필요한 뭐 자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미니모 담당자분께, 네, 이분이 담당자인데요. 네, 이분께 요청을 드렸었고 그러면 좀 도움을 그때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제가 한 7개월 정도 미니모 활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은 뭐였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디컬 이미지가 아닌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어떤 트래킹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적용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 문제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 좀 큰 국제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해결하는 데 뭐 동참하고 하는 일을 뭐 해보고 싶어서 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제 문제 적용하는 부분은 숨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숨돈이는 숨어 있는 돈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숨돈이라는 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외상 손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는데, 이제 마트에서 외상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좀 종종 생기는데 또 돈을 안 갚았는데 갚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일단 CCTV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그 영상 중에서 외상한 사람의 거래 영상에서 이 외상하신 분이 외상값을 갚은 적이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해결책의 이제 문제점이 외상값을 갚지 않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그 CCTV 영상 내에서 이 외상선님이 거래한 부분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뭐 일주일만 돼도 힘들 텐데 만약에 뭐 한 3주, 한 달 정도 안 갚았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없을까 해서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외상 손님의 얼굴을 등록하고 그 등록된 외상 손님의 CCTV 내 거래 영상을 그 녹화되고 있는 CCTV 내 거래 영상을 오브젝트 트래킹으로 이제 추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두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 네, 이와 관련해서 어, 그 데모 영상을 그때 간단히 만들었었는데 좀 잠깐 보시면 네, 네, 이게 메인 화면이고 일단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네, 로그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여기 외상자 조회를 누르게 되면 그 여기서 이제 외상자는 외상한 손님을 말하고요. 외상한 손님의 그 목록을 볼 수 있는데 방금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외상한 손님의 목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외상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측 상단에서 외상자 등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녹화된 CCTV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어, 기능이 있는데, 영상을 선택하고 나서 이 외상 손님을 등록하고 싶은 그 위치를 지정한 후에 그 얼굴 인식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외상 손님에 대한 어, 얼굴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사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외상 손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외상한 손님의 그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향의 얼굴 사진 등록하면 좀 더 정확하게 거래 영상을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외상자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아까는 없었는데 방금 등록한 가게 주인의 외상자 목록에 가게 주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트래킹 작업은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기록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건 마이 페이지에 가면은 외상자 추적 활성화 기능이 있고, 여기서 트래킹 온을 누르게 되면 이제 CCTV 내에서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외상자 트래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상자 추적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외상자 조회에 가서 다시 외상자 목록에 외상 손님을 클릭하게 되면 없었던 방문 기록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방문 기록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 등록한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해 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 CCTV 내에서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 이 숨돈이의 주요 기능은 외상 손님을 등록하고 그리고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녹화된 영상 내에서 외상 손님을 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의 이미지에 대해서 펄슨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텍션된 결과에 대해서 페이스 디텍션, 그리고 디텍션된 페이스에 대해서 피처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외상 손님에 대한 피처를 만든 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상 손님을 등록한 뒤에 이제 실제로 CCTV 상에서 트래킹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CCTV에서 스트리밍으로 이제 프레임 정보,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펄슨 디텍션을 하고, 이 디텍션된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 디텍션, 피처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CCTV 상에 보여지는 그 손님의 피처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피처와 그 기존의 외상 손님으로 등록된 피처를 비교를 해서 가장 유사한 피처에 해당하는 그 아이디 정보로 현재 디텍션된 이 펄슨의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되고, 이 펄슨 디텍션한 부분을 트래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래 영상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게 됐는데,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들이 많아지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기존 데이터의 마스크 제너레이션 모델로 마스크를 씌운 뒤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켰더니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인식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숨도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 비전 기술로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고 나서 실제로 해봤더니 또 뭔가 아까 마스크 착용한 손님 같은 경우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을 발생하게 되고, 이걸 또 회의를 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원래는 좀 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바일이 편해서 모바일 앱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웹으로 만들었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 이제 국제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 저도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저는 그 이번 ICCV에서 열리는 드론 영상을 다루는 비스트런 챌린지에 참여를 해서 여기서 제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저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실제 드론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좀 영상 내에 그 오브젝트들이 좀 드론에서 찍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오브젝트들 중에서 퍼데스트리언이나 카, 일반적인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데 뭐 버스, 이제 트럭이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클래스들은 굉장히 적어서 그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도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문제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학습 데이터도 한 6,400장쯤 됐는데 이 데이터는 좀 부족해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또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걸 고민해서 이 중에 일부를 제가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디텍션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모델은 스케일드 옐로 V4와 옐로 V5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앙상블 최종 결과를 제출했고요. 네, 그래서 먼저 학습 데이터 수가 부족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해상도가 커서 이제 1400 바이 1050 이런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2 바이 2로 스플릿해서 데이터 수를 이제 4배로 늘려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케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뭐 1.5배, 2배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더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미지가 커지면 좀 작은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이 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런 여러 스케일의 결과들을 모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NMS를 처리해서 최종적인 디텍션 결과를 활용했더니 이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성능이 좀 더 높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진 못했지만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을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디텍터를 통해서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은 이제 모아서 슈퍼 레졸루션 적용시킨 뒤에 이 로컬 파인 디텍터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제 NMS 처리해서 최종적인 디텍션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전체 드론 이미지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이미지에 랜덤한 스케일로 이렇게 페이스트한 그 결과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제가 했던 방법은 어, 기존 이미지는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 어그멘테이션 한 것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x2로 스플릿한 후에 한 25,000장이 됐는데, 여기서 1대1로만 적용을 해도 2배로 늘어나다 보니 모델도 좀 큰 모델을 사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제가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25,000장 내에서 랜덤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고 하면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또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총 100명 정도 참가했었는데 한 12등 정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했을 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그 좋았던 점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또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뭐 데이터 부족 문제나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 클래스 임밸런스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메디컬 이미지가 아닌 어떤 이런 드론 이미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봤던 점, 네, 그런 부분이 또 제일 좋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드론 영상을 다룬 일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웠고, 그래서 대회 종료 이후에 이제 이런 드론 영상을 다룰 수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좀 더 드론 영상을 다루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하고 싶은지 그런 걸 고민하고 싶었고, 그리고 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된 이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클래스 임밸런스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저는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된 주제로 개인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제이마플이라는 기업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이제 인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니모 활동을 더 종료하게 됐고, 어, 그래서 제이마플에 가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는 드론 이미지를 기반으로 조난자를 탐색하는 것과 관련된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보다 이 조난자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데이터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링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 그림처럼 일단은 먼저 영상 내 제가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인데, 영상 내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직접 손으로 레이블링을 하고, 이 레이블링된 결과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트래킹을 활용해서 영상 내에 이 오브젝트를 이제 자동으로 레이블링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이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제스 나노라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분류하는 모델을 탑재해서 실제로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추후에 드론에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트래킹 같은 모델을 경량화시켜서 탑재한 후에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관련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서 웹 개발자가 됐었고, 근데 여기서 뭔가 고객 맞춤형 어떤 추천 서비스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가, 거기서 이제 추천과 관련된 어떤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이제 대학원 가서 시장 후보군 추천 관련 딥러닝 모델 연구를 했었고, 거기서 다루는 데이터 약물이랑 단백질 데이터보다 좀 더 그 눈에 보이는 비전 데이터를 다루고 싶어서 아이펠에 참여해서 체스 엑스레이 이미지 기반 코비드 19 분류 관련 연구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메디컬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일상적인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서 미니모에 참여해서 외상 손님의 거래 영상을 추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드론 영상 내에서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드론 영상을 다루는데 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이 드론 영상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이마플의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막 고민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들을 실제로 하나씩 해보면서 거기 안에서 좀 더 뭐가 관심이 있는지 계속해서 탐색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걸 찾아보고 거기서 좀 더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진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